개념센 개념을 채워봅시다. 우리가 개념이 없잖아. 개념을 채웁시다. 자, 몇 페이지 표시냐면 345페이지 펴주세요. 345페이지. 유리함수 할 거예요. 유리함수. 자, 함수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 맞다. 저 해설 확인해 본다고 했는데 해설 확인을 못 해봤네. 그래. 끝날 때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알겠지? 끝날 때 또 조금 더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끝날 때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할게. 알았어. 자, 유리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 자, 기본적으로, 자, 큰 틀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유리함수는 분모에 미지수가 유리함수는 이제 다항함수하고요. 그리고 분수함수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근데 다항함수는 우리가 전에 했었고, 우리가 다룰 함수는 보통 이제 분수함수죠. 자, 분수함수인데,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하면은, 자, 우리 유리함수 한 번씩은 다 봤었잖아요. 예를 들면, 보통 많이 보는 게,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되는, x-p분의, k, 요런 함수들일 텐데, 밑에 1차식이 들어가 있는 함수만 유리함수냐? 당연히 아닙니다. 분모에 어떤 미지수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식이나 아니면은 x 세제곱 플러스 1분의 식이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런 함수들도 전부 다 분수함수에 포함이 되고요. 유리함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자, 요거 조금 이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x 플러스 1분의 예를 들면은 x 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런 함수도 분수함수입니다. 오케이? 다항함수로 취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요거 약분하면은 x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그럼 다항함수 아니에요? 그쵸? 다항함수는 전체 실수에서 정의가 돼요. 근데 얘는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는 순간 얘는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만 정의가 돼요. 그래서 다항함수와는 차이가 생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얘가 이놈하고 x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하고는 다른 녀석이다. 이렇게 써야겠다. 이거 하고 y는 x 마이너스 1하고는 서로 다르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라면 요거는 하나 정도는 써둘 것 같아요. 하나 정도는 다르다. 다항함수, 그래서 얘는 다항함수가 아니다. 왜냐면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서 1번, 2번 이런 데 나와요. 1번, 2번 이런데. 이 중에서 다항함수를 고르시오. 아니면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를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이건 좀 기억을 해 두시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자주 다루는 함수는 뭐다? 분모가 1차식인 이런 함수를 자주 다뤄요. 그리고 분자도 1차식 혹은 1차 이하의 식인 함수를 자주 다룹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y는 x분의 k의 함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이 함수 점 찍는 건 내가 생략을 할게요. 점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생략을 할게요. 자, 예를 들면 y는 x분의 1이 있다고 쳐보자. y는 x분의 1 쓰면 그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 그래프 그릴 줄 알죠? x분의 1 그래프. 자, 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고 봐요.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왜 그런지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왜? x가 0보다 클 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x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유추가 가능하죠. 그치?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알았단 말이야? 알았어. 자, x가 무한대로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0으로 가요. 점점 0으로 가요. 함수값이. 그죠? 그래서 얘는 0이 되진 않지만 0에 가까워지는 어떤 값으로 갑니다. 그쵸? 자, 그리고 x가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0에 가까워지면 0.1, 0.001, 0.00001 가면은 미친 듯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치? 미친 듯이 커져요. 그러다가 0일 때는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는 점점 가까워지고 0으로 갈 때는 미친 듯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죠? 자,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로 갈 때는 어때요? 음의 방향으로 쭉 갈 때 x가. 그러면은 이때는 x가 어떻게 돼요? 음수인데 점점 0에 가까워지는 형태가 나타나지겠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 만분의 1, 마이너스 1억분의 1, 마이너스 1경분의 1, 마이너스 1의 구글승분의 1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하면은 0에 마이너스이긴 하나 그러니까 0에 가까운 값으로 점점 가게 되고요. 0에 자극한 미안해. 0을 향해서 가는데 0을 향해서 가는데 오른쪽에서 이렇게 간다고 치면 어때요? 얘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0001, 0.00001 가면은 미친듯이 작은 값을 향해서 갑니다. 그치? 자, 근데 단 0일 때는 정의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얘가 점점 근접하는 어떤 기준선이 있죠? 그게 뭐라고 하냐면 점근선이라고 하죠, 보통. 자, 이 점근선이 여기에 하나, x축에 하나, y축에 하나가 생깁니다. 자, 이거를 점근선을 여기서는 x축과 y축이라고 보통 책에는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x축, y축은 결과론적인 거고 얘는 x는 0이라는 직선하고요 y는 0이라는 직선으로 생각을 해두세요. 점근선이 여기 두 개에서 생긴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x축, 이게 y축인 거고 요게 x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 얘를 어차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또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 그럼 x는 뭐 y는 뭐 이렇게 표현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x분의 1이 아니라 여기서 x분의 2 이런 식으로 커졌어요. y는 x분의 2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x가 1일 때 요놈이 1이잖아요. 근데 x가 1일 때 2가 되죠. 그치? x가 2일 때는 얘는 2분의 1인데 얘는 1이 돼요. 어때요? 축에서 좀 더 멀어져요. 하지만 얘의 점근선이라고 하는 성질 자체는 똑같죠? 바뀌지 않죠? x가 무한히 커지면은 0에 가까워지고 0에 가까워지면 미친듯이 커지고 그치? 그래서 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더 바깥쪽에 축에서 멀어지게 그려져요. 아이씨 그래프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구만. 그래프를 너무 오랜만에 그렸어. 오늘 그래프를 하다가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y는 2x분의 1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더 가까워져. 왜 가까워질까? 얘는 x분의 2분의 1 이렇게 하면 좀 직관적으로 좀 더 와닿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축에 더 가까운 녀석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죠? 유리함수 잘 그려 다시 원래.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오케이?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보냐면 이번에는 자,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을 볼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은 이 함수를 어떻게 평행이동시키다 대칭이동시킨 거죠? 어떻게 뭐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걸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켰다고 볼 수도 있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켰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y축에 대칭이동시켰다고 하면 어떻게 돼? 물론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가 진도를 나가진 않았지만 그 정도는 알잖아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어때? 네, 마이너스 x분의 1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x축에 대칭시켰다고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돼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 함수, 하얀색 선의 함수가 대칭이 되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y는 마이너스 x분의 2는 이 녀석을 대칭이동시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멀리 떨어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만약에 y는 x분의 k라는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이 함수를 어떻게 이 함수를 절대값에 대해서 k의 절대값에 대해서 k가 만약에 절대값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축에서 멀어진다. 축에서 멀어진다. 자, 이렇게 계산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축에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점근선이 있는 함수는 로그 함수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는 어떤 축의 기준에서 점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점근선에서 붙느냐 안 붙느냐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축에 붙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걸로 외우세요. 두 개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이걸로 외우세요. 절대값 k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축에 붙는다. 오케이? 알겠죠? 자, 요게 x분의 k라고 하는 함수의 기본적인 개형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 함수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2차 함수할 때 내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던 요소가 뭡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 축. 그쵸? 대칭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삼각함수나 나랑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또 알겠지만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도 대칭축, 대칭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유리함수도 얘의 대칭성에 대해 가지고 매우 중요한 요소의 포인트를 가집니다. 어떻게 보면 점근선은 그래프를 그리는 데 중요하고요. 대칭성은 이 함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대칭성이 어디 있느냐? 자, 다 지우고요. x분의 1만 볼게요. x분의 1만 좀 보겠습니다. 뭐지? 잠깐만. 아니, 그냥 다시 그릴 걸 그랬나? 아무튼 이렇게 정성스럽게 지워봅시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x분의 k 함수라고 생각을 할게요. k는 양수고, 자, k가 양수다. 이 상태에서 이 함수를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fx가 함수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x분의 k인데 여기에 f-x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분의 k가 되죠? 얘가 뭐예요? f-fx예요. 마이너스 fx. 그죠? 마이너스 fx예요. 자, f-x가 마이너스 fx가 됐다. 이건 뭘 얘기해요? fx가 무슨 함수다? 유리함수이면서 동시에 유리함수는 어떤 특성을 가진다? 자, 이게 성립하면 뭐가 성립해요? 원점 대칭, 기함수다. 원점 대칭이다. 아, 기함수라 원점 대칭이라고 해도 돼요, 당연히. 자, 원점 대칭이면 원점 대칭이고 걔를 기함수라고 하죠. 기함수다.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을 가집니다.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 돼요. 오케이? 그 말인즉슨 요 점에 대해서 어떤 대칭점을 여기 점을 이렇게 여기 원점을 지나게 선을 긋는다고 치면은 이 길이가 같아요. 항상. 그리고 요 점과 요 점은 대칭이 돼요. 여기랑 여기랑 대칭, 여기도 대칭되는 점이 이렇게 생겨요. 어디를 그어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요. y는 x분의 k였어요. y는 x분의 k가 우리가 이놈을 y는 x의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요. y는 x 대칭을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x랑 y랑 바꾸죠. 그치? 자, x랑 y랑 바꾸는 건 뭐예요? 역함수 정리를 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은 얘랑 바꾸면 어떻게 되냐? x는 y분의 k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x랑 y랑 바꿨어.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결국에는 뭐가 돼요? 이 녀석은 y는 x분의 k가 돼요. 맞죠? 같은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 함수 자체가 뭐라고? y는 x의 대칭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리고 y는 요 녀석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을 시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x, y 바꾸고 나서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분의 k가 되는데 얘도 결국에는 뭐랑 똑같아요? y는 x분의 k가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얘는 이 함수 자체가 y는 마이너스 x에도 대칭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얘는 y는 x의 대칭, y는 x의 대칭이고, 그리고 뭐에도 y는 마이너스 x에도 대칭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시켰다 라고 하면은 여기 함수 위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원점 대칭과 그리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의 대칭이 됩니다. 오케이? 예. 자,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이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에서부터 그래프의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서브로 알아두시면 돼. 왜 서브로 알아두시냐면 그래프를 보시면은 얘가 정의역이 뭐고 치역이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프를 보시면 정의역이 0에서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정의역 같은 경우에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리고 치역은 어떻게 돼? 치역은 0이란 값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치? 그래프상으로. 그래서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따름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따름 정리. 오케이? 자,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요? 점근선, 대칭성, 이겁니다. 결론은. 자, 알겠습니까? 난이도 높은 문제를 푸실수록 이 정보를 많이 활용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얘를 조금 확장을 해서 이번에는 y는 x-p.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형태를 봅시다. y는 x-p 분의 k 플러스 q라는 식을 한번 좀 볼게요. 얘는 이 함수를 어떻게 이동시킨 거야? 이 함수를 어떻게 이동시킨 거죠?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이라고 쓸게요. 방향으로 p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그래프가 그대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겠지. 그쵸? 그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점근선도 같이 이동을 해요. 그리고 대칭점도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y는 x라고 하는 대칭축도 이동을 해요. 똑같이 이동을 해요. 그치? 그러면 저 녀석의 여기 있는 정보들을 저기다 그대로 활용할 수 있죠. 마치 2차 함수 평행 이동시키면은 대칭축 이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 함수는 점근선이 뭐가 돼? 점근선이, 자, 가로 점근선, x축에 평행한 점근선이 어떻게 될까요? x축에 평행한 점근선이, 아이씨,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네. 자, x축에 평행한 점근선이 뭐가 돼요? 뭐가 됩니까? 이 함수를 어떻게 이동시켰어? y축 방향으로 이동시켰잖아. q만큼. 점근선이 y는 q 이렇게 쓰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y축에 평행한 점근선이, 뭐 이렇게 씁시다. y는 x축에 평행한 y축에 평행한 점근선이 x는 p가 됩니다. 오케이? 이 상태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대로 평행 이동했죠. 그치?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됐어요. 그러면 점근선은 이동을 시켰어. 그러면은 대칭성도 같이 이동을 해요.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서 점근선은 뭐가 됩니까? 점근선은 x는 p 그리고 y는 q가
되죠. 자, 그리고 대칭성도 동일하게 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칭성은 어떻게 될까요? 대칭성. 자, 일단 점대칭의 경우에는 뭐의 대칭이에요? 이 함수가 P, Q라고 하는 점의 대칭이에요. P, Q 대칭. 자, 그리고 요놈은 점근선의 교점이죠. P, Q는. 자,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자, 내가 색깔로 표현한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부연 설명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선대칭도 그대로 같이 이동하죠? 그러면 이건 외우는 건 아니고, P, Q를 지나고, 선대칭의 경우에는, P, Q를 지나고, 이렇게 씁시다. P, Q를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 길죠? 요 놈의 대칭이 돼요. 오케이? 이해하자는 거야. 자, 얘들아, 즉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이 됩니다. 자, 요걸 이제 표현해보면 이런 거죠. 점근선이 x는 p, y는 q.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대칭성은 여기서 하나, y는 자,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리고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해됩니까? 굳이 식을 쓰자면 얘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플러스 q라고 하는 직선의 대칭이에요. 오케이? 굳이 식을 쓰자면. 근데 식을 외울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잠깐만. 요거까지 해야 되겠다. 이 책 구성상 여기까지 좀 할게요. 자, 근데 요렇게 점근선이나 대칭축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 이런 식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자, 2차 함수도 마찬가지죠. 2차 함수도 x-p의 제곱 플러스 q, ax-p 제곱 플러스 q처럼 꼭지점이나 대칭축이 나와 있는 그런 함수들은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얘도 표준형 함수라고 보통 불러요. 표준형 함수. 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그냥.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주어주냐? 아니죠. 어떻게 줍니까? 요건 지울게요. 어차피 계속 봤던 거니까. 자, 어떻게 주어주냐? 바로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이렇게 보통은 주어줍니다. 그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뭐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꼬라지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녀석을 저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바꾸는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12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25번. 125번 유형, 350번에 350번 문제를 보시면 350페이지에 125번 유형을 보시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125번 유형을 보시면서. 자, y는 뭡니까? y는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이 나실 수 있는데 얘를 표준형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자, 3을 이 분자를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죠. 그치? 그쵸? 다 기억이 나네. 여러분들. 자, 기억이 슬슬 나고 있어요. 얘가 뭐가 돼요? 얘는, x 플러스 2분의 뭐시기? 3x 플러스 2 해놓고, 플러스 4 해세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플러스 1 했으니까, 우리가 2차 함수 표준형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을 해줍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돼요? 얘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되죠. 오케이? 요게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죠. 얘를 그래프를 이제 그릴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할 거야. 자, 그래프를 나중에는 안 그리고 해석을 합니다. 많은 그래프를 그리세요. 일단은.
유리함수를 할 때. 함수할 때는 필요 없어도 초반에는 그래프를 계속 그려주는 게 좋아. 자,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예를 들면 마플에서 터프 문제를 한 70% 맞춘다. 유리함수에서. 그러면은 그래프를 조금 줄여도 됩니다. 왜냐면 머릿속에 이제 그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 뭐 그 얘기인가? 자, 목표를 70% 이상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쟤는 x가 마이너스 2고요. 자, 점근선이 여기서 구해지잖아. x는 마이너스 2고요. 그리고 y는 3이라고 하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려집니다. 자, x축, y축을 내가 저기서 안 그렸어요. 왜 안 그렸냐면 필요에 따라서 그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 중요한 건 점근선이고 그거에 따른 대칭성을 우리가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부터 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 그려집니까? 반대로 여기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뭐 이런 녀석을 이제 평행이동 시킨 거기 때문에 얘는 요렇게 그려지겠죠. 오케이? 자, 그래프 다 그렸어요. 끝?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의역이 정해져 있다. 이 함수의 정의역이 1번 잘라서 자, 1번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3 자, x 저기 그냥 집합 안 쓰고 그냥 쓸게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3 그리고 x 2 그리고 또는 마이너스 2 x 2 이렇게 돼 있을 때 치역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정의역은 뭐예요? 이 함수가 정의되는 x값의 범위잖아요. 그러면 치역은 뭐야? 그 범위 안에서 얘네가 처맞는 y값, 함수값이 나오는 값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왜 이렇게 안 지워?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죠?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즉 얘는 요쪽 범위 x값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요 범위. 그쵸? 그러면은 이 함수의 그래프가 함수값이 나오는 범위는 어디예요? 요렇게 되겠죠?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면은 뭐 대충 요 정도 될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는 정의가 안 되니까 비워놓은 거예요. 요렇게 되겠죠. 요런 녀석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치역은 이 함수가 가질 수 있는 정의역 내에서 가질 수 있는 함수 값의 범위니까 요 표현된 녀석에서의 y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죠. 그쵸? 자, 쉬운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3일 때, 여기 얼마였지? 2일 때구나. 마이너스 3일 때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5가 되죠. 5. 자, 그래서 일단은 치역은 y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하나 나오고요. 여기는 2를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치?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5가 되겠네요. 즉, 요 범위 내에서의 함수값들은 뭐가 나와요? y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치역이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치역이 주어져 있고요. 정의역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역시 그래프를 그립시다. 자, 그래프를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려지고 이때 열려라 참깨. 자, 치역이 y는 뭐부터 뭐까지? 치역이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y가 4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의 범위 내에서의 정의역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함수값이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만족시키는 범위. 자, 그래서 y는 4가 어디 있어요? y는 4 여기 있죠? y는 4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범위. 그래서 여기서부터 y는 그러네. 여기가 1이네. 1. 자,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요렇게. 그리고 y가 1보다 크거나 4보다 크거나 같다면 여기 어딘가 있겠죠? 정확하지? 자, y는
4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범위가 어디예요? 요 위쪽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로 녹아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요 지점에 해당하는 x좌표를 찾으면은 정의역이 되겠죠. 즉 x좌표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요놈보다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요놈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리해 볼게요. 요놈이 지금 y는 4였으니까 이게 4일 때를 계산하시면은 x가 뭐가 되냐? 마사가 되나? 그렇죠.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범위,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마일이야? 마이? 1? 마일? 맞겠지 뭐.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1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정의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25-1번 문제,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온가야, 가오나. 아이고, 125-1번 문제 풀어보세요. 쭉쭉쭉 넘어가서 125-1번. 태일이는 다 풀었어. 그러면은 마플 꺼내서 저기 2번 지금 나가는 숙제로 나올 것 같은 범위 있지? 노멀 터프 줄 거거든요? 노멀 터프. 숙제 많아요. 좀 있어. 노멀 터프 미리 풀어 놓도록 하셔도 좋습니다. 뭐 집에 가서 하려면 하고. 귀찮긴 해. 자, 다 했습니까? 하고 있니? 자, 봅시다. 이놈을 이제 정리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1분의 2 2x 플러스 2x 마이너스니까 3 하고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프 x는 2 y는 2 그리고 여기가 양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1번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정의역이 2부터 4까지야.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가 4죠. 4니까 어떤 범위를 찾으면 돼요? 요 범위를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 해당하는 함수값보다 크다 라고 하는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4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4가 되는 범위는 x가 뭐가 되니? 2 넘기면은 예. x 정근선이 2가 아니라 1. 1이네. sorry. 1. 자, 그래서 2부터 4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2부터 4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4일 때 함수, x가 뭐가 됩니까? 4일 때 되려면은 x가 2분의 3이 되나? 2분의 3이 되겠네. 아니다. 2분의 3. 그쵸? 2분의 3이 들어가면 2분의 1이고, 2분의 3, 아니네. 3이 되나? 아이씨, 그냥 풉시다. 2분의 3은 2 들어가니까
여기 2x 마이너스 2는 3이고 x는 2분의 5네요. 여기가 2분의 5가 되겠다. y 값이 2분의 5고요. 얘가 2가 됐다. 2가 여기에 x가 4일 때구나 이 멍충아. 아이고 참. x가 4일 때죠. y가 4일 때 맞잖아. X가 잘 거지. x가 4일 때. 자, 아이고 멍충이. 자, 아무튼 얘가 지금 뭐가 돼요? x가 4일 때면 4제곱 3이 되네. 그쵸? 2를 집어넣으면은 5가 되겠네요. 그쵸? 5일 때. 즉, 우리가 찾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요놈의 치역의 범위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치역이 주어져 있죠? 치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y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그럼 0이 어디 있습니까? 0일 때가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치? x축이죠.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어느 범위를 찾으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기에 해당하는 x좌표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y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3이 있네? 어머나? 그러면은 요거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거 여기가 흰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자, 3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더 위에 있을 때,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는 범위를 정의역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가 돼요? 여기가 지금 0일 때, 얘가 0일 때를 요 x좌표로 찾아야 되는 거니까 0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니? x-3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정리하면은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값의 범위는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1보다는 작거나 또는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유리함수 식을 구해봅시다. 자, 대칭성까지는 한 번에 좀 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고 잠깐 쉴게요. 유리함수의 식 1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번. 자, 126번. 유형 126번.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가지고서 x 플러스 2, a 플러스 b,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찾으라 라고 했는데, 얘는 일단은 그래프를 보시면은 얘가 점근선이 주어져 있죠? 그치? 점근선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표준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126번에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y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 분의 k는 요건 모르니까 k로 잡아두시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이 그래프가 어느 점을 지난다고 되어 있어요? 0,0이라는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0은 y에 0 넣고 x에다 0을 집어넣는 녀석이 무조건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k는 뭐가 돼요? 2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분의 2 마이너스 1이고요. 정리하면은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맞나?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맞나? 마이너스 x구나. 그쵸? 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요? C는 얼마? C는 2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B는 0이 되는 녀석이 답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126-1번 바로 풀어봅시다. 126-1번.
민준아. 8시간 동안 학원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니? 그죠? 혜민아, 이거를, 이 정보를 가지고서 점근선이 주어져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126번 유형에서 푼 것처럼, 쌤이 푼 것처럼 표준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푸는 게 제일 쉬워. 어차피 표준형에는 뭐가 나와 있어? P만큼 Q만큼 평행 이동 정보가 나와 있잖아. 점근선에 있잖아, 정보가. 그치?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서 푸는 게 제일 쉽습니다. 오케이? 자, 표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안 되면 일반형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가 이차함수 할 때도 축의 방정 꼭지점이 나와 있으면은 꼭지점 기준으로 표준형을 만들어 갖고 표현을 하잖아요.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표준형을 기준으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고. 자, 그래서 126-1번 빠르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얘는 y는 x-1분의 k 플러스 3이죠. 근데 얘가 지금 0,1로 지난다고 했으니까 2는 0-1분의 k 플러스 3이 되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고요. 그러면 넘기시면 k는 1이 되죠. 그래서 이 함수는 x-1분의 얼마? 1 플러스 3. 즉 얘는 x-1분의 뭐시기 3x-3에 해당하는 거니까 3x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a, b, c를 찾는다고 하면 a는 3, b는 마이너스 2, c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쉬운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너무 쉽죠? 여러분 가볍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어려울 거 전혀 없죠? 대칭성까지만 하고. 왜냐면 아까 내가 개념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대칭성까지만이라서 여기까지 하자고 얘기했다! 아까! 자, 127번 유형 한번 봅시다. 127번. 근데 이것도 매우 간단해요. 이게 결국에는 y는 x 마이너스, 자, 이건 사실 내가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넘어갈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그래도 봐야 되니까. 자, 우선은 요놈의 표준형은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2분의 뭐시기 플러스 2 하고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함수가 대칭인 직선은 뭐라고 했어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했죠? 그걸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얼마예요? 2,1이잖아. 그쵸?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그래서 y는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x 플러스 a에 해당하는 녀석은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자, 요게 뭐가 돼요? 첫 번째 직선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직선이 되겠죠?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얼마? 3이죠. 끝. 자, 127-1번하고 2번 두 개 다 한번 해보세요. 두 개 다 해보세요. 이거 127-1번은 근데 둘 다 쉬워.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랑 똑같아요. 점근선의 교점에서 점대칭을 이루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서 선대칭을 이룬다. 그죠? 그래서 점근선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점근선이.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이. 2차 함수의 대칭축처럼. 오케이? 자, 참고로 그 다음 문제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고 쉬는 시간 동안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고 계시면, 마음의 준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워진다, 라는 거 정도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테일이 오케이? 테일이 뒤에 저기 연습 문제 하나 시킬까? 아니야. 빨리 풀었는데 뭐 그걸 뭐라고 하겠냐. 그냥 자, 일단 문제를 좀 쓸게요. 127-1번.
자, 여기서 y는 2x-1. 자, 그리고 정말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아까도 특강 때도 얘기했지만 수업 듣다가 중간에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아요.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엄청 대단히 수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특강을 한다고 해도 지금 뭐 20명이 되냐, 뭐 40명이 되냐. 오케이?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봐. 아시겠죠? 물론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오케이? 자, 그러면은 y는 뭐시기? 2x-1 분의 4x 플러스 5.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요놈은 정리하면은, 자, 이거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조금 일이긴 한데, 이거를 표준형으로 밑에 이렇게 최고창 계수가 1인 녀석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최고창이 1인 녀석으로 바꾸면 되죠. 위아래를 전부 다 2로 나눕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2x 플러스 2분의 5. 뭐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근데 일단은 요 관점에서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자, x-2분의 1 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x-2분의 1 하고 플러스 2분의 5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x-2분의 1 분의 얼마? 2분의 7 거기다가 플러스 2예요.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점근선의 교점만 찾으면 돼요. 그쵸?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은 어떻게 돼? 2분의 1, 2니까 얘는 어디에 대칭? A는 2분의 1, B는 2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점근선의 교점을 일반형에서 바로 찾을 수 있죠. 그치? 점근선의 교점. 자, 일단은 Y축에 평행한 점근선은 어떻게 돼요? X는 뭐시기? 하는 녀석은 요 놈을 0으로 만들어주는 녀석이 X는 P 라는 점근선에 해당하는 녀석이 되죠. 얘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자, 그리고 Y에 해당하는 녀석. 자, X축에 평행한 녀석은 2분의 4. 즉, 2분의 4. 요거 나눠주면은 결국 여기 옆에 떨거지 녀석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Y는, Q라는 녀석은 2분의 4. 2라는 녀석으로 바로 나오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일반형에서 바로 찾아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127-2번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127-2번에서 X축에 평행한 점근선. 자, X축에 평행한 점근선. 즉, Y는 뭐시기? 이 꼬라지를 우리가 찾겠다고 한다면 127번에 2번. 내가 이걸 왜 알려주냐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리니까 알리는 거예요. 뭐, 물론 알고도 있겠지만. 자, 얘는 x-2분의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자, 거기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이다. 자, 그럼 얘는 x는 2에서 점근선, y는 마이너스 2에서 점근선이 돼요.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얘가 0이 될 때 점근선 나오고요. 여기 분의 여기 녀석을 가지고 오시면은 1분의 마이너스 2가 y는 y축에 평행한 점근선이 돼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자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이다. 대칭축을 찾으라 라고 하는데 a가 0보다 크니까 y는 x 플러스 k의 꼬라지가 되겠죠. 즉 y는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그래서 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40분에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안 하시겠죠? 잠깐만.